결국 매출은 대표의 그릇이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그릇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 매출을 바라는 건 욕심이다. 저도 처음에는 대박 나길 바라면서 사업을 당연히 했겠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 날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를 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1년 차 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차 때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일 들려요. 나는 이제 6개월 차야. 근데 3개월 만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뭐 스타트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 하나로 몇 조를 이렇게 투자를 받았대.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와.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역시도 독이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가게를 할 때 육아용품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매일 하나씩 올리고 광고도 그냥 최소액으로 하고 매일 퇴근하고 그냥 광고 세팅만 보고 그냥 정말 부업으로 하루에 딱 2시간만 투자를 하자라는 걸로 했었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주문이 보통 2개, 3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50건이 들어온 거예요. 뭐지? 하고 주문 확인을 눌렀어요. 근데 또 신규 주문이 30건이 들어와 있는 거야. 1, 2분 차이밖에 없는데 30건? 왜지?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TV에 우연찮게 그 상품이 나왔고 그 상품을 맘카페에서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밑에 댓글에 저 말고 다른 상위 셀러가 파는 거라고 해가지고 링크를 걸렸는데 그 재고가 소진이 되니까 저녁에 품절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400개인가 500개의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도 구매 대행이었으니까 이제 업체에 물어보니까 200개밖에 없대. 그래서 이거 다음번에 언제 들어와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 처리를 한 거죠. 거의 날밤을 샜을 거예요. 고객들한테 얘기하면서 배송 지연되는데 괜찮냐 안내를 다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다음 뭐지? 이게 맘카페로 터졌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맘카페에 목을 매게 돼요. 모든 상품을 맘카페로 광고를 해야지 나머지 것들은 다 등한시돼.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그때 당시 뭐 100개였다. 그럼 100개를 다 해봤겠죠. 다 해보고 나서 터지는 것도 있고 안 터지는 것도 있고 뭐 균등균등하게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순간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맘카페만 하루 종일 내가 보고 있는 거죠. 얘네가 궁금해하는 상품이 뭘까? 여기 있는 도매처를 어디로 갖고 왔을까? 이런 것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도 내가 느낀 게 사업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 이게 장사구나 라는 생각이긴 했었어요.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해서 그냥 거기만 집요하게 물어뜯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돈이 벌리는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년 차인가 3년 차 때부터 조금 마음을 바꿨어요. 결국 매출은 대표의 그릇이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그릇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 매출을 바라는 건 욕심이다. 그래서 매출을 함부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는 게 작년 이맘때 매출이 얼만큼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보는 편이고 작년 12월보다 올해 12월 내가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얻은 인사이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매출은 2배 정도 늘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한 보름쯤에 작년 매출을 봐요. 매출을 보고 거의 비등하게 나왔나? 보고 그러면 조금 안심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죠. 이게 3배일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은 그 대표님의 상황을 제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광고를 어디까지 아는지, 세팅은 어디까지 했는지,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각 플랫폼에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현재를 파악을 해야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저하고 저거 더하고 이거는 지금 너무 과하고 이거는 조금 덜어내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식대로 풀어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거고 미팅이 되었던 전화가 되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제가 더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듣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쭉 안내를 해드리죠. 광고는 매일 다르니까 안 나오는 건 빨리 꺼야 되고 잘 나오는 건 빨리 증액을 하고 클릭률이나 전환율 뭐 기타 등등의 지표들을 대표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가한테 맡기게 되면은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랬을 때 본인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알았으면 좋겠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일 일보고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마다 주간 보고를 다시 하죠. 근데 광고를 돌리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했고 광고를 돌릴 시점이 아니어서 디자인이 되었던 인스타그램이 되었던 기타 등등 계속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조금은 기다리죠. 상세 페이지 틀 같은 경우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편이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침투해야 되는 부분들만 침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설팅을 할 때 한 달에 한 업체만 받는 게 끝이에요. 왜냐면 초기에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그거를 바꾸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대표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 달에 한 업체 정도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로 넘기죠. 무작위로 받게 되면은 이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개인이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달은 그렇게 먼저 세팅을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이걸 가지고 피드백이랑 아무래도 우리의 품은 조금 줄어들고 이제 대표님의 역량이 조금 더 발휘될 때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편이긴 하죠.